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전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시도는 실패라고 보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상당한 정도의 보수 결집이 지금 일어날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치자,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라는 운동이 자연스럽게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보수 일각에서는 주로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들인데요. 윤석열을 이거를 버리자, 탄핵하자라고까지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치명적인 그런 내부의 적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 과정에서 한동훈 세력은 자연스럽게 저는 도태되지 않을까, 제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라든가 오세훈도 이번에 이제 정체성이 이제 드러났죠. 물론 그 사람들은요, 보수라고 하는 이쪽 세력, 특히 이제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이 세력의 터줏대감들이죠. 그래서 뭐 일정한 지분을 갖고 있다. 목소리에 어떤 힘이 좀 실릴 수가 있겠는데, 이번에 이 계엄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히 보수 주류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뿌리가 어디가 이제 더 중요하냐, 이게 아닙니다. 현 시점에서 어떠한 이념과 어떠한 사고를 하느냐, 그리고 어떤 노선을 걷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그랬습니다. 종북 세력 척결, 이런 말을 더 했었고요. 그야말로 이제 저쪽 이제 국회 자체를, 특히 이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저쪽 정치 세력을 일러서 그야말로 범죄자 소굴이라고 했습니다. 범죄자 소굴, 얼마나 속이 시원한 말입니까? 자, 대통령 중심으로 이제 보수 총결집, 범보수 전체가 하나로 뭉치게 되면 저들 야당의, 야권의, 그리고 좌파들의 저런 도발, 저들은 엄청난 국가적 혼란을 자초하는, 초래하는 저런 막가빠 행위에 대해서 엄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징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뭉치기만 한다 그러면은. 자, 윤석열 대통령은 왜 갑자기 이 계엄령을 발동시켰을까요? 과거에도요, 이재명이가 자꾸 저쪽 이제 민주당 그 정치인들이 계엄령 언급 어쩌고 저쩌고 했었죠. 지금 대통령실이 계엄령을 지금 발동하려고 한다. 요 하단에 보면요, 계엄령을 설사 하더라도 국회에서 바로 해제가 되는데, 계엄령 주장은 말이 안 되는 논리라며, 지금 국회 구조를 보면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바로 다수당이 저쪽이기 때문에요, 해제될 게 뻔하고 엄청난 역풍이 불 텐데 왜 하겠는가, 상식적이지 않다. 대통령실도 분명히 현실 인식을 잘하고 있었죠. 그런데 왜 갑자기 이 계엄령을 이렇게 추진했는가, 계엄령을 발동시켰는가,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도요, 전체가 다가 아니에요. 계엄령 말고는 답이 없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계엄령 말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나라는요, 국회 중심 국가가 아니고 대통령 중심제 국가입니다. 대통령을 무력화시키고 손발 다 잘라놓고 대통령 보고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허수아비입니까? 국민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시로 변합니다. 대통령에 당선될 때 그 마음을 붙들고 그때 약속했던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뭘 하자면은 야당의 협조도 좀 필요하거든요. 국회의 협조. 그런데 지금 국회가 사사건건 이재명 방탄을 위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는 각을 세우는 그런 정치를 해왔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한 게 바로 이번에 계엄령 선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 보십시오. 정부 관료 탄핵 소추가 무려 22건입니다. 이거는 뭐 상상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탄핵 소추는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뭐 주요한 어떤 포스트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탄핵이 되겠죠. 직무 정지 상태로 들어갈 것이고요. 자,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지금 실시하고 있다. 3. 판사를 급박하고 검사를 탄핵한다. 야, 도둑 소굴, 범죄자 소굴에서 오히려 판사를 급박하고 검사를 탄핵한다. 이게 바로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장 위협하는 요인 중에 한 개고요. 반헌법적 작태죠. 저들이 저렇게 반헌법적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강한
권한이 권력이 바로 계엄령인데 당연히 계엄령으로 맞서야죠. 계엄령 활동 자체를 절대로 그걸 잘못된 시각으로 보면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계엄령 말고 지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재명을 그러면 살려줘야 됩니까? 이재명 살려주고 서로 간에 딜 쳐야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이재명이 원하는 게 그거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날 건들지 마라. 날 다 뭐 이렇게 자유인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당신을 조금 도와줄게. 이런 식이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만 그것은 절대로 국민들이 역사가 허용하지 않는 불법 거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불의한 거래다. 자, 행안부 장관을 탄핵한다. 방통위원장을 탄핵한다. 방통위원장 여기는 순환사입니다. 그야말로. 이동관 방통위원장 뭐 불과 한 달 만에 그냥 아웃됐고요. 그 후에 지금 상황도 지금 보십시오. 완전히 그냥 직무 정지시켜 놨죠. 이진숙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탄핵이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뚜껑을 열리게 하는 사건 중에 한 개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장 탄핵이라는 게 이게 달리 말하면요. 검찰총장 탄핵, 나아가서 이제 대법원장 탄핵을 예고하는 시그널이었죠, 이게. 그러면 결국에는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 탄핵은 워낙 이게 정족수 맞추기가 힘드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뭐 앞서 말한 그런 사람 탄핵은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국회 과반이면 되거든요. 151석이면 바로 탄핵이 돼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국가가 완전히 무력화되고 실질적인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이재명이 되겠죠. 이것은 헌법 정신에 비춰봐도 역사의 정신에 비춰봐도 말이 안 된다. 그리고 국방장관 탄핵을 시도하고 마약 범죄 단속 주요 예산 전액 삭감하고요. 민생치안 유지 주요 예산 전액 삭감하고 이거 전부 민주당 게이트와 다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약 범죄 단속에 저들이 왜 저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서 예산도 전액 삭감하면서 수사 자체에 태클을 거는 듯한 그런 행동을 보여왔었죠. 이거 분명히 뭐가 있습니다. 마약 수사를 이걸 이제 검찰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바뀐 법 때문에 검수완박 때문에 말이죠. 이제 이거 자체가 저는 민주당 게이트를 여는 거대한 판도라의 상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민생 치안 유지 주요 예산 전액 삭감 이것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저들이 태클을 또 걸었다. 이 민생 치안 유지 이것도 말이죠. 결국에는 행안부하고 대통령으로 연결되는 그 라인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보여지겠죠. 그리고 재대책 예비비 1조 원 삭감.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이 도저히 이제 수용할 수 없는 내용 중에 하나가 10일 심해 가스전 개발 대왕고래 사업이죠. 여기에요. 거의 돈 전체를 거의 다 이 삭감하고 말았습니다. 전체 필요한 예산이 100이면요. 95% 이상 이렇게 삭감해 버렸어요. 돈이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자체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국가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 운용하기가 어렵다. 4조 1천억 원을 삭감했으니까 뭐 없는 거지, 여기는. 못합니다. 이대로 가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12. 군 초급 간부 봉급 수당 당직비 인상을 또 제동을 걸었다. 요거는 말이죠. 저들이 어떻게 보면 자충수일 수가 있어요. 2030 MZ 남성들의 10대까지 포함해서요. 그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돌릴 수 있는 오히려 호재가 아닌가 싶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짓을 저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다. 야, 엄청난 상황이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상황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서요. 개헌 말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개헌 말고.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고요. 여기 보면요. 야당이 정액한 문재인 이재명 예산이라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여기 전부 말이죠. 돈을 헛돈 쓰는 거예요.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이게 현실적이지도 않고 경제적이지도 않고 효과가 없는 것들이에요. 사업이. 그리고 포퓰리즘. 이런 쪽에 돈이 들어갑니다. 이들은요. 신재생 에너지 금융 지원에 2,301억 어쩌고 저쩌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 지원에 1,619억 어쩌고 저쩌고. 한국에너지공대 사업 지원 127억 원. 이것도 문재인표 아닙니까? 지역사랑 상품권. 이거는 이재명 거거든요. 7,053억 원.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 건설 857억 원. 새만금 신공항 건설 514억 원. 새만금 신항 인입철도 100억 원. 이런 식으로 저쪽 야권, 특히 민주당 쪽에 예산은 그냥 넉넉히 더 추가시켜 놨습니다. 오히려. 기존보다도 더
늘려서 이렇게 후하게 지금 배정을 하고 있는데 그 대신에 이제 소위 이제 윤석열 예산이라고 불리는 거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잘라버렸죠. 원전 생태계 지원금 1112억 잘랐고요. 혁신형 모듈,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 사업, 이거 얼마나 중요한 사업입니까? 이것 또한 332억 8천만 원 잘라버렸고, 원전 수출 보정 250억 원 삭감, 원전 첨단 제조 기술 부품 장비 개발 60억 원 삭감, 청년 일 경험 지원 1663억 원 지원. 이 좋은 사업 자금에 왜 이런 것을 잘랐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빛나는 것, 돋보이는 것을 저들이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청년 니트족 취업 지원 706억 원 삭감, 한미 대학생 연수 사업 20억 원 삭감, 한일 대학생 연수 사업 6억 원 삭감,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 2억 원 삭감. 이거는 거의 전액에 가깝게 삭감된 것들입니다. 이 전부. 자, 이거 보시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우두커니 가마떼기처럼 있어야 됩니까? 저는 계엄령 말고는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라고 봐요. 저들이 계엄령을 촉발시켰다. 계엄령을 이렇게 이번에 발동시킨 것은 저들이 자초한 것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저들이 자초했다. 자, 그야 법안도 입맛대로 간첩죄 확대, 돌연 반대. 저들 중에서도 일부는 말이죠. 간첩죄를 이제 확대해가지고 적국이라고 하지 말고, 적국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북한밖에 없거든요. 중국이라든가 등등 다른 나라들, 실제 우리나라에서 간첩으로서 더 위험한 것은 북한보다도 중국입니다. 중국의 산업 스파이들 얼마나 여기 많습니까? 세계 곳곳에 누비고 있는 게 중국의 산업 스파이거든요. 그래서 이 간첩죄를 북한에만 적용하게 되면은 이게 제한적이고 이게 실효적이지가 않아요. 요즘은 실제 미국과 한국 사이에도 간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산업 정보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세계 최첨단 기술을 일부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뭐 반도체 등등 해서 말이죠. 그런 것을 빼돌리려고 하는 산업 스파이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게 간첩이 아닙니까? 스파이가 간첩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간첩죄를 확대를 시켜가지고 모든 나라로 외국으로 이렇게 돌리는 게 맞습니다. 이게 국민의힘에서 일관된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야권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돌연 지금 이런 식으로 반대하고 났었죠. 이거는 명백히 저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자, 이런 걸 보시면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 계엄 발동은 정당했다. 헌법 절차도 뭐 제대로 지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걸 갖고 저들이 지금 뭐 발칵 뒤집어져 가지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뭐 탄핵을 한다 어쩐다 그러는데요.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자라는 세력들이 꼭 태극기 세력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이렇게 거대한 결집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전세를 이제 승기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다시 국정에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보면 죽여서 뭔가 이렇게 큰 효과를 거두는 살신성인의 효과, 혹은 계엄이라고 하는 카드가 있다라는 것을 만인에게 주지시켜 준 겁니다. 대통령이 물이 아니야, H2O가 아니야 라는 것을 말해준 것입니다. 저들이 그냥 깜짝 놀라서 난리 났잖아요. 김경수 같은 것은 외국에 있다가 갑자기 이것 때문에 그냥 급급 귀국해서 어쩌고 이런 뉴스도 나왔었는데요. 자, 잘 됐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무엇이 진짜고 가짜인지, 무엇이 애국적이고 이 나라의 그냥 걸림돌인지 다 드러났습니다. 이들을 정리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하나의 그야말로 충격적 승부수로 법 여권 전체를 하나로 묶어내면서 오히려 이제 반격에 이제 시동을 걸었다. 저는 다음에 여론조사에서 이것이 그런 효과가 난다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은 분명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엄청난 어떤 역공을 이제 시작할 수가 있겠죠.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